2021년도 대한노인의 광주시 연합회 노인 자원봉사 클럽 코치 양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듣게 대하여 경례. 다음은 노인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들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둘,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셋,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 연합회 오병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노인회장 오병채입니다. 오늘 자원봉사 클럽 코치 양성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우리 자원봉사 활동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코로나 상황도 다소 진정세를 보이기에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오늘 코치 양성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코치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꽃이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럴수록 우리 노인들의 역할이 더욱 클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의연한 자세로 시대의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자원봉사 클럽을 이끄는 코치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인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을 통하여 여가 겸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광주 노인회는 시 당국과 현 이용섭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규모의 현대 시설을 구비한 노인회관을 갖추어 지난 4월에 이곳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다른 단체나 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하곤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노인들이 참여하는 원만한 행사는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의 고마움에 대해서 자축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먼 걸음하여 이곳에 모이신 자원봉사 클럽 코치님들 오늘도 의미있고 유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및 노인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자원봉사 지원 본부장께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우보한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 교육으로 신규 클럽 코치 및 행복나눔 봉사단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 수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가 16개 시도연합회를 순회하면서 대면 교육으로 연합회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19 관계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교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연합회에 배포해 드리면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코치 양성 교육과 소양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세상, 이 캐치플레이즈는 작년 10월 19일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김호일 회장님께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노인 자원봉사. 제가 2016년에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지속적으로 캐치플레이즈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먼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나눔과 배품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아름답고 따뜻한 노인 자원봉사 아따노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노인 복지, 노인 봉사, 노인 권익 이렇게 세 개의 비석이 우뚝 서 있는데 이 비석은 대한노인회 중앙에 오시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노인 강령입니다. 이 노인 강령은 대한노인회에서 모든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노인 강령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노인 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노인 강령의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 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에 이어 조항을 보시면은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세 번째 사항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 내용이 노인 자원봉사의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진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지원본부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로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으로부터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 자원봉사 지원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업지원본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을 운영 관리하는 경로당 지원본부 모든 부서의 역할과 사명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성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중앙회로부터 16개 시도연합회 그리고 244개 시군구 지회, 읍면동 분회 그리고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인프라가 되는 약 6만 6천여 개의 경로당 본부가 경로당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 20여 개의 해외지부와 또 노인대학 또 노인복지관 등의 부설기관을 갖추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사단법인 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클럽 활동의 주요 콘텐츠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과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의 중점 콘텐츠는 마을 공동체 활동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하니까 아직도 외부에서는
대한노인의 노인 자원봉사 사업은 경로당 주변에 쓰레기 줍고 또 인근 마을에 청소하고 이런 사업으로만 봉사사업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의 목표는 또 본부장의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 목표는 쓰레기 줍고 마을 청소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봉사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 제가 만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먼저 봉사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봉사로 인한 감사를 느끼고 자신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수혜를 받는 수혜자가 계십니다. 그 봉사를 받는 수혜자가 나도 언젠가는 건강을 회복해서 저분들처럼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나의 꿈이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 바로 저분들과 같은 선량한 진정으로 나눔과 배품의 천사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각오가 결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고 그러한 봉사가 나타나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대한노인의 노인 자원봉사의 전략적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봉사, 자원봉사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코치님이 혹시 계시거나 단장님이 계시면은 지금 당장 봉사 클럽을 그만두시고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여러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뭐 일자리 사업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배품과 나눔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배품과 나눔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양상이 바뀌느냐?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봉사활동하는 회원님들이 우울증도 없어지고 치매도 없어지고 또 마지막 모임의 종착역이 되어서 상호 협력자가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하는 그러한 선의의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로 연관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 어떠한 보상보다도 어떠한 대가보다도 가장 빛나는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업적을 이루게 되시는 것이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시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십니다. 또 후련하게 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도왔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되겠습니까? 콘텐츠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기타활동. 아까 제가 노인 강령을 낭독해 드렸죠.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기원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년 선도가 노인 자원봉사의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930년대, 4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공부를 하시고 싶어도 학업을 연장하고 싶으셔도 너무나 가난하셨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시다 그만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도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한글을 익히셔서 은행 일도 직접 하시고 스마트폰에 문자 보내기도 직접 하시고 이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 사업도 저희들이 장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원리 원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몇 가지만 더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코치의 임무와 역할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 달에 2번 2시간 이상 봉사클럽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치님들이 회원님들을 통솔 및 인솔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15일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 위주로
자원봉사 클럽을 운영한다. 이렇게 사전에 연락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5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하면은 4월 15일 9시 반이 되면은 특정 지역 모임 장소로 공지된 지역에 회원님들이 한 분, 두 분 해서 20명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20명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대한노인의 노인 자원봉사 클럽 운영은 20명이 다 오셔야 성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명 성원의 70% 2724 14분만 참석하시면은 성원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참석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서울에 사는 도시에 사는 아들, 딸 내외, 손자, 손녀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20명의 70% 14분이 모이시면 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분 이상이 모이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자원봉사 현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14분이 모이시면 먼저 맨손 체조를 하십니다. 맨손 체조를 하시고 몸을 푸시고 다리도 운동하시고 팔 운동도 하시고 해서 자원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러한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를 하시고 나서 약 5분 정도 정보를 교환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건강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신 후에 또 안 나오신 분들 인원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안 나오신 분들이 왜 안 나오셨을까? 또 그런 원인도 찾아서 여러분들 회원 명부 비건안에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코치님이 앞에 쓰시고 부코치님이 뒤에 쓰셔서 회원님들을 인솔하셔서 목적지에 가셔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되 특히 여름같이 덥고 이런 날씨를 피하셔서 새벽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원봉사를 하시기에 가장 적정한 시간을 편성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월 달에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꽃밭 가꾸기, 꽃밭 조성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4월, 5월, 6월에 꽃밭 조성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바꾸어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꽃밭 조성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 뭐 해변가가 있다 아니면은 유적지가 있다 그러면은 유적지 관리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3월 달에 지정된 클럽의 컨텐츠가 연중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달이 컨텐츠를 바꾸어서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5인 이상 금년도는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나서 15분, 20분이 일정한 식당에 가셔서 간식을 드시는 그러한 행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19 방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빵이라든가 또 과자라든가 또 국수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드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을 말씀드렸죠. 경로당의 기능이 뭡니까? 경로당의 기능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가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야말로 대한노인회의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경로당이 없으면은 대한노인회의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지원본부, 경로당 운영,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혁혁하게 발전을 해야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이 활성화되고 증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기능, 복지 기능, 여가 기능, 교육 기능, 노인 자원봉사 기능, 일자리 기능 이렇게 5개의 기능이 있죠. 이 기능들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선순환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로당 기능이고 경로당 기능이 잘 운영되었을 때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이 증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원봉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자원봉사다. 영어로는 volunteer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은 나눔과 배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기는 무보수성입니다. 그리고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과 이타성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노인 자원봉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자원봉사야말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귀한 사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2021년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한국 경제의 오늘, 한국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사회 공익 부분의 오늘, 이 부분에 선두주자가, 그리고 교두보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어 놓으신 어르신들의 사업에, 일자리에, 봉사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무리 많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원봉사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나눔과 봉사의 실천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대가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정 보상의 차원의 그러한 상징적인 모든 부분들은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에서는 연말에 금년도에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신 분들을 선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 상장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 상장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 연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금년도에 자원봉사 사업과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보람있는 결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확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치님을 위주로 모든 회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인자원봉사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씨로 진정한 열매와 또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제가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의 서두를 잠깐 낭송해 드리고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청춘 예찬, 민태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고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청춘 예찬의 첫 소절입니다. 여기에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에 봉사라는 단어를 개사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봉사,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봉사,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봉사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고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봉사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원봉사라는 컨텐츠로 젊은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특히 노인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봉사의 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눔과 배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진정으로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전국에 세계에 확산되어서 크나큰 질병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의료진과 간호진들이 보수 없이 보수를 받으면서도 특히 그렇지만은 적은 보수로 진정으로 봉사를 하면서 꽃을 피워왔기에 저희들이 백신도 맞을 수가 있었고 또 코로나도 머지않아 소멸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옛날에 표가 있었습니다. 꺼진 코로나도 다시 보고 자나 깨나 코로나 조심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금년도 노인 자원봉사 사업이 일취월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드시지만은 많은 그러한 노력과 또 기여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교육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노인 자원봉사 사업과 깊은 인연을 맺어주신 우리 코치님들과 행복나눔 봉사단장님, 그리고 시도연합회 센터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헌신과 봉사를 펼쳐주시고 계시는 많은 지회의 관리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노인 자원봉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저는 더불어라 노인복지관에 간장하고 있고요. 코치 역할 이렇게 말씀했는데 코치가 주도자이긴 하지만 회원님들은 코치가 아니냐 또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코치가 모든 동아리나 클럽의 모든 분이 코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코치 역할을 했지만 또 다음에는 다른 분이 또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는 코치가 될 수도 있고 회원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 마스크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겠죠? 교육은 상호 이렇게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호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면 또 제가 훨씬 더 흥겹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클럽의 코치분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총화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중요한 이야기는 자주 듣는 거죠. 작년에 교육을 할 때 다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또 안에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만큼 중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절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대요. 한계가. 무한정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대요. 한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건 안 되게 그건 안 돼야 해보도 안 하시고 안 된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든지 그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건 나 혼자는 못하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협업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앞으로 한계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 내가 어떨 때 행복한가, 내가 어떨 때 즐거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해요? 친구들하고 수다, 친구들하고 담소, 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또 어떨 때 즐거워요?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남을 도와줄 때. 맞아요. 연구를 해봤대요. 즐거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들이 어떨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삶을 가치롭게 생각하는지를 연구를 해보고 조사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방금 우리 어르신이 한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함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로운 존재다,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자원봉사. 그래서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속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요. 좋은 나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부강하고 부강하고 네.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러면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함께 그 목표를 만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도 자원봉사 활동이죠. 그런데 우리 그 전 국민들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멋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실천하거나, 우리가 실천을 못하면 우리 대신 실천해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거 때 뽑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인 내가,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요구할 수 있을 때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에서 식사하실 때 또는 처음 모일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라고 우리 여기 오신 코치님들이 회원님들에게 다음에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적어서 클럽 일지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주가 또는 동구가 또는 서구, 남구, 북구, 강산구가 이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걸 제안을 할 때 정책 제안이라고 하죠.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봉사활동인가요? 아닌가요? 응? 활동이 멋지고.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활동이죠.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오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손잡고 뭐 달리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주변에 더러운 쓰레기도 줍고 또 경로당이나 또 양로시설에 가서 뭔가를 하는 활동,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격려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위로하는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런 활동을 좀 더 넘어서 정책을 만들고 의제를 만들어서 전체적 사회와 또 전체적 도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지 말고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 세계관인데요. 자, 세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혹여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우주로 펼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크기는 전 세계로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오늘 이 자리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활동에 아주 중요한 씨앗을 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세계관인데요. 시야, 시선, 시각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를 드시면 생각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우리 노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쭉 올라가시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니 내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지만 이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정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변하니까 내가 계속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른들과 노인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생각이 원래부터 편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도 깨우치고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하고 저기 잘 살고 있는 스위스나 덴마크 이런 데 청년들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응? 취업. 20대도 취업, 30대도 취업, 40대도 취업, 50대도 취업, 60대도 재취업. 우리나라 전 국민은 모든 일본의 고민은 취업이에요. 그런데 스위스, 덴마크 이런 보편적 복지가 부강한 호주 이런 나라의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세계 평화, 기후 위기, 전 세계의 환경, 전 세계의 빈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세계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그 굶주린 사람의 3분의 1은 굶어서 죽는지에 대한 빈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들은 먹고 사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먹고 사는데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보편적 복지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직장 한번 잘리면 그와 똑같은 직장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직장을 잃거나 이러면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 일자리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의 이동이 아주 유연하지 못해요. 한 번 잘리면, 한 번 그만두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취업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어찌됐든 은퇴를 하시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즐겁게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세계에 대한 평화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후배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원봉사일 거 아닐까요? 자원봉사.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양로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내 생활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자원봉사. 우리 코치님들은 생각의 크기를 세계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세계로 생각을 가져가려면 시선도 넓혀야 되고 보는 각도도 달리 해봐야 되죠. 그래서 360도 입체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으시고, 그래서 누구 얘기가 누구 정말 못 써야 라고 코치님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분의 이야기만 온전히 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고 제3자 이야기도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런 세계에 대한 눈과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누굽니까? 국가란 대통령이 국가입니까? 국회의원이 국가입니까? 국민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국가는 국민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 여러분들이 국가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국가는 대통령이고 국가는 국회의원이고 국가는 장관이고 국가는 시장이고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시스템에서 그분들이 대통령으로 뽑히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주인이 누구다? 국민이다. 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죠. 어디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국가입니다. 개인 국가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가가 올바로 쓰죠. 무단횡단하지 말고 그리고 고운말로 대화하고 화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영어로 노인, 사람이 아니다. 한자로 늙을로 노인, 진짜 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어로 KNOW, 노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세 가지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지혜롭고 현명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자원봉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봉사활동할 때 분명히 뭔가 있어. 응? 저 사람들은 돈을 받거나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으로 매개로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일하는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위대한 시민, 그 다음에 시민 리더, 리더 봉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봉사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어유 역시 코치님들은 자원봉사는 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들이 권리입니다. 권리. 이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죠. 활동을 하시다가 힘든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요청해야죠. 어디에?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나 또는 또 각 구에는 구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 다 요청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요청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하고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봉사활동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나누고 돈이 있을 때 돈을 나누고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나누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바뀌어요. 자원봉사는 시민으로서 권리이다.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뭐 인권이 있다고 하죠.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권리가 뭡니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에게는 행복해야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 와, 그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헌법이 있습니다. 또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내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억압받고 누구에게 억제당하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물리치고 정말 자유로운 권리. 이걸 다른 말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자기 결정.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내가 깨우치고 있고 알고 있고 회원들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쑥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권리이다.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은 시민으로서의 리더.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도 리드하고 에너지도 리드하고 삶의 활력도 리드해주는 사람. 이게 코치. 코치라고 여러분들이 명명이 되면 거기에는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면 그 사회적 역할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먼저 배운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오늘 회원님들은 여기 안 오셨지만 코치님들은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배운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행동해 주셔야겠죠? 그 행동이 뭐예요? 회원님들과 이제 가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들었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듣고 배운 것들은 회원님들한테 바로 전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서 그냥 말하기 쑥스러우면 강사가 시켰다 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다 한마디씩 하더라. 예?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다 해라. 이렇게 해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을 지향하고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꼭 그렇게 해주셔야 작년보다 달라지는 우리 봉사 클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돌보는 사람이고 기여하는 사람이다. 꼭 생각하세요. 모범이 되는 사람, 예,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는 사람, 누구를? 회원님들, 누구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뭐다? 권리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코치의 역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권리가 뭐냐? 대한민국 어떤 도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자,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다가 보니 뭔가 또 문제가 있거나 좀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선순환되는 과정들이 바로 코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늘 고민하시고 늘 행동하시고 늘 회원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정보는 독점하면 안 됩니다.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정보는 회원님들과 함께 소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회원님들하고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롭고요, 재난이 일상화되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동구 재개발에 그런 안타까우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재난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공사한 모든 현장들 다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와중에서도 큰 강판이 무너져서 또 일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변 사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시다가 맨홀 뚜껑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분명히 치우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이 정말 위험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게 코치님들의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가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려면은 세계에 대한 눈이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애벽에, 아파트 옹벽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문제 상황이 인식이 되면 바로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강주 구민에게 물어봤더니 도대체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냐 물어봤더니 안전하고 환경이 좋고 사람이 친하고 평생학습 요건이 좋고 뭐든지 공유하고 이웃과 관계가 좋고 경제가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 중에 이웃과 관계가 좋은 마을이 가장 1등이었어요.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하고 서로 십시일반하고 돌봄이 일상화되는 그런 이웃이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하면 박수해 주시는 이런 국가, 이런 마을이 정말 보고 싶은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공동체가 붕괴되어 있어요. 기후위기와 감염병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극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일자리, 둘째가 세금, 셋째가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딱 기억하고 계십시오. 일자리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가 안정화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했어요. 우리나라가. 탄소란 뭐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환경이 오염이 돼요. 그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 탄소를 빨리빨리 없애는 그런 것들이 제로를 만드는 시점이 2050년이라고 해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을 했다면 그걸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뭘 해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다국적 기업,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누가? 국가인 여러분들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라.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해라. 탄소가 배출한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기부해라. 그리고 탄소 제거에 많은 돈을 투자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보세요. 20% 2026년에 가면 20%가 된대요.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20%. 즉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는 20명이 65세 이상이 되어가는 시점이 온다. 그러니 우리 코치 여러분들이 모범을 잘 보여주셔야 앞으로 노인이 되실, 앞으로 어른이 되실 분들이 따라 배운다.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인기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척을 내는 거죠. 기척을 내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 이런 게 다 기척. 기척을 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회원님들, 그 회원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금 입고 있는 조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끼 잘 입으시고 사진 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얘기하는 예산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도 충실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멋진 코치님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무 과정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압축해서 한 20분 정도에 끝내려고. 대한노인의 노인자문활동 전달 체계는 대한노인의 중앙회가 있어요. 전국 조직이죠. 중앙회가 있고 중앙회 산하에 자원봉사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의 각 시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광주시 연합회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인사말 해주신 분이 광주시 노인의 광주시 연합회 회장님, 오병철 회장님이셨고요. 우리 대한노인의 광주시 연합회 산하에 노인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문동수 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를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센터 산하에 클럽이 현재 126개가 있어요. 126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코치님들은 대략 한 40개 클럽 코치님들이십니다. 작년 올해 새로 시작한 클럽이에요. 네. 그리고 그 클럽들을 저희가 직접 120개 클럽을 저희 방금 소개드린 우리 문동수 부장님하고 저하고 다 직접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회 5개국 지회가 있잖아요. 지회. 그리고 지회 외에도 여기 다 계시죠. 국민연금공단, 각 구자원봉사센터, 또 민간단체, 노후생애 대안학교, 코리아 문화시설 이런 단체들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클럽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클럽을 모집해야 되겠죠. 연초에. 그래서 올해 신규로 18개 클럽을 모집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11년째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315개 클럽이 지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클럽에 1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활동가 30만 원 늘면서 2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클럽이 15명이면 다른 클럽이 5명을 해줘야 돼.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자원봉사 성격상 굳이 꼭 20명이 아니어도 되는 클럽 있잖아요. 또 모으고 모았는데 20명을 다 못 채운 데도 있고 또 모아보다 보니까 회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30명이 돼버린 클럽도 있고 제일 많은 클럽은 43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클럽을 지금까지 모집해서 한 번이라도 지원해드렸던 클럽이 유독해서 315개 클럽인데 자
그 클럽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활동 지원해드리죠.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는 뭐예요? 활동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클럽별로 관리자 아시죠? 우리 대한노인의 각 지회 우리 직원분들,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님들이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지만은 후주적으로 클럽을 맡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있습니다. 한 클럽은 반드시 한 관리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외부 기관도 협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 관리자님들 통해서 행정 지원해드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로 센터로서는 가장 제일 연중 큰 행사입니다. 무슨 뭐예요? 교육이죠. 코치님 교육. 원래는 코치님이든 회원님이든 교육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클럽이 딱 만들어지면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 또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지금 실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코치 교육이 끝나면은 작년에 올해 새로 시작했던 클럽들에 한해서는 회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할 겁니다. 오늘은 상당히 고급 교육이고 지도자 교육이고 이제 각 클럽별로 한 두 클럽씩 모여가지고 전체가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두 클럽씩 모여가지고 여기 오셨어도 상황에 따라서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또 가가지고 가까운 내 뒤에 있잖아요. 여건을 봐서 가가지고 회원 전체인들 모시고 회원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센터 노인의 광주시 연합회 그리고 노인 자문사 센터만 이 자문사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가치에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 한 10개 정도 저희 대한노인의 조직 말고 외부 기관이 한 10개 정도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는 뭐 내가 억지로 내가 잘했다고 자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 나누실게요. 아까 우리 행정 업무당 했잖아요. 행정 업무에 과연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매 연초에 자문사 클럽을 모집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클럽 등록 신청서. 이것은 아마 그 코치님들하고 대부분 그 관리자님들이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원 참여하겠다는 각자 신청서가 있고 이건 이미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한 번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게 매달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활동 계획서 아시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물론 이 계획서 자체가 없어도 되지만은 활동 계획서가 있어야 계획대로 실행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도 활동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매월 초에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덜어는 또 필요하면 가끔씩은 사진 한 장 정도 찍어가지고 같이 붙인달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활동비 드렸잖아요. 그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 활동비 현금으로 쓸 수 있던가요? 안 되죠. 카드만 쓰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 붙여야 되잖아요. 카드 쓰는 영수증.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코치님 이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 서류 작성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봉사클럽은 정리하면은 한 클럽에 최소한 코치님은 2분 이상이시다. 그리고 회원들은 코치님을 포함해가지고 2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클럽당 한 분씩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다. 우리 코치님들이 이미 벅차시고 조금 서류 작성하시고 이런 게 힘드시면은 우리가 관리자님한테 부탁을 드리세요. 이분들은 이 사회복지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우리 코치님들보다 좀 나이는 좀 연하지만은 봉사정신 못지않게 또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네. 끝내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어느 분이 손 들어봤어요? 왜 1이죠?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그 남녀를 얘기하신 거죠? 아니죠. 두 사람이 뜻이 한 마음이 되라. 뜻이 한 마음 맞습니까? 예, 맞아요. 맞았다 하니까 상품 드려야 되겠는데 저 앉아도 우리 이제 부장님 저기 저 앉아도 돼. 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한다. 1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맞았다고 하시니까 맞네요. 뭐죠? 아니 물방울 두 개를 합치니까 뭐예요? 물방울 하나가 됐네요. 맞으셨어요. 맞습니까? 1 더하기 1이
아, 인지만 알아도 일이 역시나 많네요. 예. 뭐 여기는 또 1 더하기 1이 뭐가 됐어요? 3이 돼버렸네. 2인 줄 알았더니 1도 됐다가 2도 됐다가 뭡니까? 3도,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뭐예요? 3도 될 수 있고 무한대 손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한대입니까? 왜 무한대입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맞으시는 말씀 같아요. 뭐다 뭐니 일어나니까 무한대가 맞네. 무한대가 맞죠? 1 더하기 1이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회원님 한 분이 모일 때는 한 분이고 2명 모이면 2분 같지만은 20분 이상이 모이시잖아요. 그럼 무한대도 되고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클럽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효과는 또 1이 아니라 뭐요? 무한대까지 확장되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숫자가 나오니까. 자원봉사 클럽 활동은 한 달에 몇 번 한다? 2번. 몇 시간 이상이다? 4시간. 한 번 활동하는데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이 참석해야 될 것이다? 70% 정도. 네. 그러면은 20분이 한 클럽 회원이 있으면은 14, 15분 정도는 참여해야 10분 나와가지고는 우리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얼른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다 잘해주시고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앙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돈이 복지부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복지부에서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복지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매달 점검을 해요. 매년 점검도 하고 어머는 꼭 잘했다고 잘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셨어. 클럽 활동비 잘 쓰시고 근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활동비는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뭐예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데다 썼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데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봉사활동 할 때 요거 보시지 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게 돼 있어요. 2번도 하시고 뭐 3번도 하시겠지. 잠깐 모여서 꼭 이렇게 강의실에서만 강당에서만 하는 게 회의가 아니고 우리 클럽 활동하는데 잠깐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회의를 할 때도 음료수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음료수하고 빵 몇 개 샀어요. 우리 클럽 활동비로. 클럽 활동에 필요한 돈입니까? 네. 맞죠? 그게 클럽 활동에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때가 됐어요. 오전에 활동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우리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자원봉사 활동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기왕이 때가 됐으니까 점심 먹지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활동에 필요한 돈입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식당에는 네 사람이 못 가잖아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도시락을 밥 대신 먹었습니다. 그 도시락 사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카드를 썼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돈이니까. 자원봉사 활동 하시다가 아니면 활동하시는 우리 평소의 내용 중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그 노인들,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또 뭐 복지시설들 이런 데 방문하려고 우리 음료수 한 3박 사가지고 갔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도시락 사면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주를 5병만 사. 6병 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병만 샀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활동을 어제 해놓고 오늘 가서 식당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근데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소주 1병만 시켜서 우리 딱 한 잔씩만 하세요. 2잔이면 안 되지. 우리 봉사활동 하면서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경로당 회원들이 주로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우리 사무실 하나 있는데 우리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다른 분들 끼었는데 회원에 끼긴 했어 한두 번. 근데 우리 모이는데 우리 가끔 여기서 밥도 해 먹고 고기 파티도 하는데 참기름 떨어져 버렸어. 참기름 2병 사고 우리 평소에 거기 회원들 모이면은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커피가 또 믹스 커피가 다 떨어졌는데 한 3통 사면은 반년은 먹겠다고 3통 샀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안 됩니다. 그거니. 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무실이 경로당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밥도 못 먹게 하고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도시락 먹으러 가는데 차라리 도시락 먹는데 내가 집에 가서 행복하지 뭐 도시락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그렇게
에이, 식당에 도시락 사돈으로 우리 계란이나 한 20판 사가지고, 우리 오늘 안 나온 두 분까지 포함해서 18명밖에 안 나왔어요. 두 분 집에서 사정에서 못 나니까 우리끼리 먹기는 그러니까 아예 20개 사가지고 20판, 우리 한 판씩 가지고 가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드시는 거죠. 근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활동 전후로 필요한 물품, 식대, 간식, 음료, 이런 거 있으시라고. 아시겠죠? 저는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우리 클럽 활동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특히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클럽 회원들 이끌면서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 어때 교육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겠습니까? 네. 유익하셨어요? 네. 조금 지루하기도 하셨죠? 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선택되셔서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박수받아 충분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소리 지르면서 박수!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나는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할 수 있다. 팔을 그렇게 째고 올려갖고 되겠어. 나는 할 수 있다.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선택되신 분들이잖아요. 자, 어깨를 한번 흔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오랜만에 교육 받으시니까 어깨가 어때요? 그냥 지루하죠? 예? 양손 들고 소리를 한번 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소리 지르면 크게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돼야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어깨를 한번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율동을 한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하여? 맞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셨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할 수 있다 없다? 양손을 머리 위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 좀 보고 사랑합니다 하시면 누구만 쳐다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양손을 올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한숨을 지는 추억의 농대에 애달픈 하소 좋아요. 소리 한번 지르셔. 여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코치님께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릴 겁니다. 코치로서 위촉장. 일일이 드릴 수 없어서 대표로 한 분께 제가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제2021-12호 성명 최수걸 코치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자원봉사클럽 코치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 오병채 대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치 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밝고 희망찬 평생 현역 사회를 실현할 자원봉사 클럽 코치로서 클럽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자원봉사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노인들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2. 우리는 자기 발전을 위해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한다. 3. 우리는 자원봉사들의 편에 서서 봉사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4. 우리는 봉사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클럽을 운영한다. 5. 우리는 사랑과 희망에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 협력한다. 2021년 6월 17일 자원봉사클럽 코치 회원이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실 때 손에 마음속에 선물 가지고 가세요. 네, 천천히 나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